자, 이제 과세표준 들어갑니다. 557페이지 과세표준 이제 보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557페이지 먼저 기본서 보시고요. 원칙 1번 보세요. 취득세 과세표준 그랬죠. 자, 취득세는 원칙이 언제가 됐더니요. 취득 당시, 취득할 때 당시 무슨 가액, 신고한 가액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교재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 가액이라고 안 하고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랬죠. 예?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 바꿔서 잠깐 밑에 2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자가 뭐한 가액,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래도 되고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한 가액. 그게 원칙이다. 본인이 60일 이내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첫 번째 줄에 가서 무슨 취득? 연부취득. 여러분 연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부취득은 돈을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까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주는 게 연부라고 그랬죠. 이때는 무슨 금액으로 한다?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 무슨 금액?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런데 연부 금액 가로 열고 뭐라고 했어요? 자, 연부 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 있죠? 그것을 연부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된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계약금 준 거 있으면 계약금 뭐 하라고요? 포함.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잖아요. 자, 연부로 취득하는데 10억짜리를 3년 연부했다면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주고 3억 3천, 1년 있다가 3억 3천, 1년 있다가 3억 3천 매년 주는 금액이 똑같은 게 연부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3억 3천이지만 계약금 준 거 있으면 처음에는 더하라. 얼마로? 3억 4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라 얘기. 그 다음부터는 무슨 금액? 연부 금액. 이런 금액을 뭐라고 한다? 연부 금액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계약금 준 거 있으면 계약보증금 이거 봐라. 포함.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밑에 2번 시가표준에 취득세는요.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뭘로 하겠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여러분 시가표준액은 뭐라고 그랬죠?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준가격 첫 번째가 뭐냐? 신고 없거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다 그랬죠? 거기 보시면 첫 번째죠. 다만 신고 또는 무슨 가액? 신고가액 표시가 없다. 신고가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해요. 시장군수가. 아니면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 뭐가 없다? 신고 가액에 표시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속받거나 증여받았다고 신고는 들어왔는데 주고받은 가격이 없잖아요. 가격 표시가 없다. 그럴 때 그러니까 결론은 상속 증여는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표준의 기준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이 얘기죠. 예. 또 하나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무슨 가액이? 신고가액이 뭐보다? 예? 시가표준의 기준가격보다 뭐 적게 부족하게 뭐 했다고요? 신고를 했다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시가표준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럴 때는 뭘로 가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원칙은 무슨 가액? 신고가액. 그런데 신고가액이 있어도 신고가액이 무엇보다?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 얘기는 이 얘기잖아요. 자, 신고 가액이 있고 기준이 되는 가격 무엇? 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은요 10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했어요. 10억 주고 취득했다고 신고했어. 그런데 시가 표준액이 8억이야. 얼마요? 8억.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5억 주고 취득했다고 신고했는데 그 물건의 기준 가격이 시가 표준액이 7억이다. 이럴 때 갑은 과세 표준을 얼마로 해야 돼? 갑한테는 신고가액 얼마? 10억으로 계산합니다. 정상이죠? 을은 얼마 주고 취득했다고 신고 들어왔어요? 5억. 근데 물건의 기준 가격은 얼마?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면 인정해,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이 나는 거 얼마? 2억에 대해서는 일부러 더 줄였지라고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가산세가 붙어. 성실하게 신고 안 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얘는 성실하게 신고했으니까 끝.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보세요. 지문이 이제 물어볼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신고가액이 있어도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맞죠? 그럼 세 번째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맞나 틀리나 보세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어느 거든 금액이 뭐한 거 큰 것으로 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대다수 틀렸다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안 배웠는데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아니 얘는 이게 크니까 얘는 일로 갔고 얘는 이게 크니까 일로 갔잖아.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응용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가액하고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이게 크면 신고가액, 이게 크면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중에 금액 뭐 한 걸로 한다? 큰 금액으로 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걸로 가라 이거지. 신고를 해도 이거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이해 가세요? 항상 이게 기본이야, 기본. 됐죠? 그런데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557쪽에 보시면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특례. 그건 뭐냐? 이거는 객관적인 거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격. 이건 특별한 규정이에요.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이것은 시가 표준액보다 크냐 적으냐 비교를 안 해.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 누가 보더라도 확인이 되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줘. 그럼 여기서 아까 공부했잖아요. 사실상 취득가격의 뜻이 뭐라고요? 실제로 뭐한 거, 지급한 거 있죠. 상대방한테 지급한 금액에다가 상대방한테는 안 줬지만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각종 뭐가 있으면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친 게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그랬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다는 얘기는 요 금액을 조작할 수 없는 거래, 누가 보더라도 입증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 있는데 그게 법으로 딱 정해졌어. 6가지를. 그 첫 번째가 밑에. 그래서 읽고 가죠. 위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 가로 열고 증여, 기부, 기타 무상 취득 제외. 왜? 상속이나 증여, 기부는 주고받은 가격이 없으니까 여기에 적용할 수 없잖아. 그런 건 빼고. 또 소득세법은 개인이 소득세 조금 내려고, 회사는 법인세 조금 내려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그랬죠. 친인척 간의 특수한 관계인과 짜고 거래하는 거, 그런 건 진정한 거래로 볼 수 없으니까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뭐하고? 제외하고. 이제 두 번째 줄, 취득자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했어도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그대로 인정해준다. 연부로 취득했으면 연부금액. 이거는 비교 안 해요. 시가 표준액보다 높으냐 크냐 적으냐 따지지 않고 그 가격 그대로, 적을지라도 그 가격 다 인정해줘. 왜?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국가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합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부동산 취득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구한테 줘? 국가에. 그러니까 실제로 준 금액은 조작할 수가 없잖아. 상대방이 국가니까. 그죠?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 확인이 되는 거.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하면 자동차 같은 거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취득세도 그대로 따라간다. 조작할 수 없죠? 예. 다음 세 번째, 공매하면 무엇도 포함된다고요? 경매. 여러분,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처분하는 게 공매고 법원을 통해서 처분하는 게 경매죠. 근데 여러분이 경매를 취득했다 그럼 낙찰 가격은 공개적으로 되는 거죠. 거짓말할 수 없어요. 공매도 공매 가격 있죠. 그게 뭐야? 사실상 취득 가격. 그것이 무엇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공매, 경매. 다음 판결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판사가 결정한 판결문에 갑은 을한테 얼마를 줘라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가 됐으면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다음, 다만 그 판결문 범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해조서라는 거 있죠. 화해조서가 뭐죠? 판결 내리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이제 법원의 직원이 데리고 나가서 중재를 해요. 그러면 재판을 진행하다가 판결 날릴 때쯤 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느낌이 와. 이대로 가면 뭐 할 것 같아? 질 것 같아. 그러면 법원 직원이 데리고 나와서 그런 걸 이용해서 뭐 하려고? 화해시키려고 조금씩 양보해. 그래서 화해했단 말이에요. 그럼 화해했다고 서류에 사인해서 재판장한테, 판사한테 제출하면 판사는 그래? 그럼 여기 이렇게 합의했단 말이죠?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지. 판결 내리는 거 아니에요. 판결문을 대신하는 거지. 인정해준다. 화해조서, 인락조서가 뭐예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피고가 다 인정하겠다, 수락하겠다고 작성한 거죠. 그럼 그것도 그대로 인정해줘. 판결문 내리지 않아요. 다음, 포기각서.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가 소송을 뭐하면 포기하면 없었던 걸로 보잖아. 그죠? 자백간주가 뭐예요? 자백간주가.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사는 판결 내리기 전에 피고한테도 당신도 나와서 자기 주장을 펼쳐라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변론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변론할 수 있는 기일에 출두를 안 했어요. 그럼 매를 보는 거지. 자백한 거, 모든 걸 자백한 걸로 뭐 하겠다? 간주한다. 그죠? 이런 것 등에, 이런 것은 판사가 결정한 판결문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표시죠. 그래서 판결문 범위에서 보한다. 제외. 실제로 민사에서는 이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사법이잖아. 민법은. 근데 우리는 공적인 공법이에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건 판결문에서 보한다. 제외. 그러면 이것도요, 화해조서 작성하면 인정해주면 그걸로 가잖아. 예를 들어 100억에 거래해놓고 둘이 소송했자고. 그리고 화해해 50억에 거래한 걸로. 그럼 세금 50억으로 내겠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다. 판결문에서 뭐 한다. 제외. 그죠? 법인 장부, 회사 장부의 입금란, 지출란에 기재된 거는요, 법인세법, 증권거래세법, 그리고 상법, 기업액의 기준과 재무제표 규칙을 다 준수하면서 기재된 건 세법은 인정해줘요. 그래서 장부상에 기재가 됐잖아요. 입금란, 지출란에 주고받은 가격, 그거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개인도 누구로부터? 법인, 회사로부터 분양받는 거 있지, 아파트. 그럼 분양가격 있잖아요. 분양가격, 그게 뭐야? 사실상 취득가격이죠. 거기에다가 분양가격이라가. 그거 말고 내가 별도로 붙박이장 같은 거 설치했네? 그럼 비용 있으면 그거 뭐하라? 더하라. 그게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서 뭐 받은 거? 검증. 여러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짜고 하니까 인정 못하죠? 예? 그런데 인정 안 해주면 그것도 불합리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개인과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를 했으면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뭐 받아라? 검증 받아라 이 얘기야. 우리는 이 가격에 뭐 했다? 거래했습니다 라고 신고하면 시장, 군수가 확인하고 타당하면 맞다. 우리 관할구역에서 이 가격에 거래한 걸 인정해 주겠다라고 검증을 해주면 그거 인정해줘요. 그것이 뭐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시장 군수가 뭐를 해주면, 검증을 했다면 인정해준다. 이렇게 검증된 가격.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뭐라고요? 국, 외, 공, 반, 법, 거기 하나 더 있네. 부동산 거래. 그죠? 예, 이렇게 6가지의 거래는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럼 그거 빼고는 뭘로 가? 신고가액이냐, 시가 표준액이냐 비교를 해서 금액이 큰 걸로 간다. 그죠? 근데 밑에 보시면 보충 있죠? 확인된 금액으로 하는 경우라고 나왔죠? 자, 여기 보실래요? 활용한 이것을, 자, 검증을 해줬더니, 검증해준 요 가격 있죠? 요거에 관련된 거예요. 자, 보세요. 개인과 개인 간에 실제로 거래한 게 10억에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조금 내고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조금 내려고 둘이 짜고 뭐 했어요? 다운계약서 작성했어. 그래서 신고를 합니다. 얼마 주고 취득했다고, 거래했다고? 9억. 근데 이거에 대한 뭐가 시가 표준액 기준 가격 있죠? 시가 표준액이 8억이야. 그러면 다운계약서 작성했어도 9억으로 뭐를 하면, 신고를 해서 시장군수한테 우리는 9억에 거래했어요. 검증해줘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무엇보다 높으니까? 시가 표준액보다 높으니까 인정해줄 거 아니야. 검증해줬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냈어요.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권리증의 기재까지 다 됐네. 그래서 이거 인정해주세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이해가세요? 2000년까지는 인정해줬다. 근데 2021년서부터 법을 뜯어고쳤어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증받아서 다 끝났잖아요. 그럴지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 사고 파는 사람의 자금 출처를 세무서장 등이 할 수 있어. 자금 출처. 그런 걸 확인해 봤더니 이게 아니라 이놈들이 거래한 건 얼마? 10억에 거래했다는 사실이 뭐 같으면 확인이 됐어. 확인됐잖아요. 그럼 이걸로 취득세 다시 계산하겠다 이거야. 그럼 그때는 추가된 거 얼마? 1억에 대한 세금은 가산세가 붙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뭐 받았어도, 검증을 받았을지라도 세무조사 등에 의해서 시장군수한테 통보가 왔어. 시장군수한테 통보가 와야 세무서에서 이 사람들이 거래한 건 9억이 아니라 10억에 거래했다고 확인이 되면, 시장군수는 확인했죠? 그럼 이 금액이 크잖아. 이걸로 해야 세금 많이 들어오겠죠? 그럴 때는 이걸로 했어도 이걸로 다시 계산을 해서 취득세 뭐 하겠다? 추징하겠다. 그것이 밑에 보충학습에 대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표시하세요. 위에 6번하고 연결해 6번이라고 화살표 찍어서 밑에 보충.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뭐를 받았어요? 검증이 이루어졌어요. 검증 받았죠? 그런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가격이, 이 얘기는 검증된 가격이, 그죠? 검증받은 가격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보다 뭐하면, 뭐가 적으면, 검증된 가액,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하면, 적으면, 확인된 금액이 크니까 세금 다시 추징해야죠. 그럴 때는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검증 받았어도 확인된 금액이 더 크면 다시 계산하겠다 이 얘기. 됐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 560쪽에 보시면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특례라고 나왔죠? 분양권 전매로 부동산을 뭐하는 거? 취득 그랬잖아요. 자, 이거 설명부터 듣고 여기 보세요. 이것도 개정돼서 2년째 됐으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이거지. 여기 보세요. 주택건설회사가 주택건설 아파트 지어서 주택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뭐를 해요? 분양을 해요. 분양. 그래서 분양을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설회사와 아파트 10억짜리 무슨 계약? 예? 분양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주겠죠. 계약금 5천만 원 줬다고 그래봐. 계약금 얼마 줬어요? 5천만 원 주는 순간 얘는 무슨 권이야? 분양권이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줘야 분양권이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면 그때부터 얘는 무슨 권?
분양권. 이렇게 가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중간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중도금 불입하고, 그죠? 나중에 아파트가 뭐하면 준공이 되면 입주하는 게 정상이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 받았어요? 분양받아서 얼마짜리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 분양권이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남편이 LH 공사 다니는 거야. 예, 그런데 이 부인이, 갑이 분양권을 사고서 남편 퇴근했는데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지. 나 분양권 샀어. 분양계약 체결해서. 잘했지. 그랬더니 남편이 보니까 어디 건데? 그러니까 여기 거래. 근데 남편의 정보에 의하면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다음 주 정도면 공개가 될 것 같아. 뭐라고? 거기 낙골당 생긴다고. 뭐 생겨요? 요 지역에 낙골당 생기는 지역에 분양권이야. 그럼 부동산 가격 떨어지죠. 근데 아직 공개는 안 됐으니까 소문나기 전에 얼른 빨리 뭐 해야 돼? 얘 전매해야 될 거 아니야. 손해보더라도. 팔았다 얘기해요. 그냥 매매 차익을 남기고 주고 파는 게 아니라 지금 급히 파느라고 급매로 팔았어요. 그래서 얼마? 9억 5천만 원에 그냥 계산하기 좋게 9억에 매각했어요. 분양권을. 누구한테? 을한테 팔았다니까. 그럼 얘는 전매로 샀죠? 예? 실제로 중개 얼마 줬어? 9억으로 계산하고 분양권은 얼마짜리 받았어? 10억짜리 받았잖아요. 9억 주고 샀어도 나중에 아파트 회사로부터 뭐 받을 때는,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얼마짜리 받아? 10억짜리 받아요. 이해가세요? 그럼 이걸 그대로 뭘로 해주면,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면 투기하는 사람한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거지. 예? 아, 취득가격이 높으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조금 내고, 취득가격이 낮으면 팔 때 양도소득세 많이 내고, 취득세는 1, 2, 3%지만 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익의 20%, 30%, 40% 이렇게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여기 보세요. 얘는 정상적으로 팔았다고 해봐. 이 아파트 분양권 얼마, 9억 주고 샀는데 아파트 얼마짜리 받았어요? 10억을 받아갖고 나중에 아파트 10억에 팔아봐. 얼마에 팔아요? 10억. 양도가액 얼마? 10억. 취득할 때 분양가격으로 취득세 냈으니까 얼마? 10억. 계산상 매매 차익이 없어. 그죠? 원래대로 계산하면 이 아파트 분양받아서 10억에 팔았지만 이거 분양받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얼마밖에 없어? 9억. 원래는 매매 차익 얼마? 1억. 1억에 대략 22%만 해도 2,200만 원 세금 내야지 양도소득세. 이해가세요? 그런데도 이걸로 계산을 취득가격으로 해주면 얘는 팔 때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 투기하려고 산 사람한테 혜택 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냐? 분양을 받았잖아요. 10억짜리. 근데 얘가 이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실제로 지출한 건 얼마야? 9억이죠. 그러면 이걸로 계산 안 하고 얼마? 9억. 실제로 뭐한 거, 지출한 것이 분양가격보다 뭐하면, 분양가격하고 실제로 뭐한 거, 지출한 거하고 비교했더니 뭐가 크면, 예? 분양가격이 뭐하면 크면 이걸로 하면 세금 조금 내잖아. 나중에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때는 뭘로 한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계산하겠다. 취득세. 이해가세요? 예? 자,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맨 위에 560조. 아주 난이도 높은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예? 맨 위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고 한다? 분양권.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자가 전매로 샀다 이거죠. 예? 전매로 샀어요. 분양권을. 분양권을 전매로 사서 두 번째 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얘기는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 이 얘기죠. 아파트 취득할 때 해당 부동산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이 지금 얼마? 9억 줬죠. 분양권 살 때. 예? 그런데 아파트 분양 공급가액은 얼마짜리야? 10억. 예?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실제로 분양 가격, 분양 또는 뭐 공급 가격이 가격보다 뭐한 경우? 가로안 생략하고 낮은 경우는 그랬죠.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로 살 때 준 금액보다 분양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양 가격으로 취득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금액, 실제로 준 거 가지고 계산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로 뭐한 거,
지출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다시 분양권을 9억 주고 샀는데 분양은 받을 때 10억짜리 아파트 받았어도 10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취득가격은 실제로 분양권 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있잖아. 얼마? 9억. 그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왜? 아파트 10억짜리로 계산해주면 투기하는 사람, 전매하는 사람한테, 부동산 파는 사람한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 뜻이에요. 그거 반복해서 볼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2번.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취득. 여기 보세요. 여러분 취득세 신고할 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신고하는데 보세요. 이와 같은 뭐가 있어요? 상가 부동산이 있다. 상가 건물하고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계산하죠. 근데 계약세라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가격 얼마, 취득가격 10억 이렇게 기재돼서 한꺼번에. 그럼 어떻게 세금 계산할 때는? 예? 한꺼번에 기재됐으면 이거 토지에 대한 가격이 얼마고 이 중에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얼마인지 따로따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한꺼번에 기재됐다면 어떻게 한다? 요 물건마다 정해놓은 뭐 가지고 시가 표준액 비율로 토지 가격과 건축물 가격을 구분 계산해서 따로따로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죠. 양가로 2번이 그 얘기예요.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을 하여 토지 가격이 얼마고 건축물에 대한 취득 가격이 얼마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 있죠. 10억이면 10억. 그것을 토지와 건축물에 뭐 시가 표준액 비율로 뭐하라? 나눠서 각각 취득세를 계산해야 돼. 취득가격. 이해가세요? 토지 건물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 등에 취득할 때 계약서에 상가 부동산 토지 건물 합쳐서 10억 이렇게 기재됐으면 토지가 얼마인지 그중에 건축물이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되면 시가 표준액 비율로 보았나 나눠서 계산한다. 됐습니까? 또 하나 이제 6번에 보시면 간주 취득에 대해서 봅니다. 간주 취득이 뭐라고 그랬죠? 소유권 취득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부한 거 증가된 거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지목 변경 여기 보세요. 자, 이와 같은 임야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개인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야였을 때 토지의 뭐가 기준 가격, 개별 공시지가죠. 다시 말하면 시가 표준액이 1억짜리야. 얼마요? 1억짜리. 개별 공시지가 1억짜리 땅 임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개간을 했어요. 나무를 잘라내고 중장비 가지고 정지 작업을 해서 임야를 농사 짓고 있는 뭘로? 논이나 밭으로 바꿨다. 전답으로 바꿨어요. 토지의 형태가 바뀌었죠. 형질 변경. 이게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임야보다는 뭐가 토지 가격이 비싸요? 전답이. 왜? 이건 소득이 발생 안 하지만 여기는 농사지니까 토지 가격 말고 매년 소득이 발생하잖아. 그럼 당연히 토지 가격이 이거보다는 높겠죠. 여기 지금 없었던 전답이 생겼죠. 그럼 시장군수는 인근에 다른 사람의 농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격 가지고 시장군수가 이 전답에 대한 무엇을 시가 표준액을 다시 계산한다. 그랬더니 1억 2천만 원짜리가 됐어요. 자,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은 얼마? 1억. 지목 변경을 한 후에 시가 표준액은 1억 2천만 원. 비교한 거 얼마? 2천만 원이 증가가 됐죠. 자, 이건 누가 계산하는 거야? 시장군수가.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이렇게 개간해서 전답을 했으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큼 취득세 돼야죠. 누가? 갑이. 그럼 본인이 이거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다 본인만 알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합니다. 얼마 들어갔다고 5천만 원 들어갔다고 신고하고 취득세 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확인해 봤더니 시가 표준액이 1억짜리인데 1억 2천만 원 됐으니까 증가된 거 있죠. 이것도 시가 표준액이잖아요. 증가된 거 2천만 원이죠. 이거보다 신고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고 이걸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이거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다고 신고했다면 신고를 했어도 뭐보다 적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니까 이거 인정 안 하고 이걸로 가야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해도 어떻게 간다? 신고가액과 무엇을 비교한다고?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걸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것을 시험에서 물어볼 때 한 줄로 물어봐야 될 거니, 한 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토지의 지목을 뭐 했어요? 변경한 경우는 이거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걸로 가야죠. 그걸 뭐라고 한다?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럼 증가한 가액이 뭔데?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것으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1번 원칙,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 거기 출처요. 그로 인하여 무한 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증가한 가액이 뭐냐? 밑에 나왔잖아요. 예외로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같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무하면, 적으면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신고한 금액으로 하되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둘 중에 금액이 뭐한 거? 큰 걸로 한다. 그 뜻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한 줄로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여기 보세요. 근데 이 지목 변경을 개인이 아니라 누가 이 땅을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세요. 회사는 지목 변경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회사 장부의 지출란에 돈이 지출될 때마다 기재하죠. 지목 변경 공사가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지출을 적었죠. 끝난 다음에 이걸 다 장부에 있는 거 어떻게 더해? 그게 취득가격이야. 그러니까 법인은 여기 있는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가격. 장부에 기재된 거 시가 표준액보다 크냐 적으냐 비교를 안 하죠. 그래서 거기 예외 3번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뭐가 되면 입증되는 경우는 그 비용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보다 크냐 적으냐 그거 비교하지 않는다. 누가 했을 때? 법인은 장부에 기재된 비용이 뭐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인정해줘요. 이해가세요? 같은 개념으로 양가로 2번 건축물 건축 원칙, 건축물을 건축 가로 열고 뭐라고 그랬죠? 신축 재축을 뭐한다? 제외. 그럼 증축이야.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축하면 대표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증축하거나 또는 뭐? 개수. 여러분 증축은 면적이 증가됐으니까 원시취득이죠. 근데 세금 계산할 때는 증축의 경우나 개수는 그로 인해서 뭐한 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증가한 가액을 뭘로 한다고요? 과세 표준. 그런데 2번 예외가 뭐야? 증가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한 가액을 말하는데 만약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무엇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 얘기는 가격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걸 하나로 얘기할 때는 지목 변경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 그죠? 법인이 했다면 법인 장부에 기재된 비용 그대로. 건축물 증축 개수도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 됐습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3번 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뭐라고요? 대수선. 이해를 하고 갑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은요 취득할 때부터 설계를 한다고 그러죠. 부동산 취득할 때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팔을 일이 없다. 그럴 때는 취득세만 생각하면 되고, 그죠? 내가 조만간에 부동산 갈아타겠다. 가격이 올라오면 뭐 할 생각이야? 팔을 생각이라면 웬만하면 취득세를 좀 많이 내더라도 부풀려서 신고해서 취득세 좀 내고 뒤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게 절세죠. 예? 탈세하고 절세하고는 틀려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건물을요 새로 지어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누가? 법인이. 누가? 법인. 회사가 건물 지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회사가 공사를 뭐하면 시작할 때부터 돈이 들어가겠죠. 그럼 지출할 때마다 장부에 적어 지출한 금액을.
건물이 뭐 할 때까지? 준공될 때까지. 지출한 거 적었죠? 공사 끝났잖아요. 이거 다 더해. 그게 취득가격이야. 왜? 법인은 장부에 기재된 거니까. 그대로 인정해줘. 이해가세요? 근데 그래서 법인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누가 지은다고? 개인이 건축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보세요. 또 이것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얘가 건물 짓는데 들어간 비용은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요 90억 들어갔어. 얼마? 90억. 근데 얘는 조만간에 이거 지어서 뭐 할 거야? 팔을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세 생각해서 뻥튀기 해서 신고를 했어요. 얼마 주고 들어갔다고? 100억으로 신고해봐. 그럼 시장금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래? 100억으로 보내? 취득세 내.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렇게 건물 지어서 얘가 100억에 팔았어. 자, 얘 취득세 한번 볼까요? 취득세. 원래 실제는 90억 들어갔죠? 예? 90억의 취득세는 건물 지을 때 2.8%야. 몇 프로요? 2.8%. 2918, 981, 2억 5천 200만 원인가? 이렇게 되겠죠, 취득세가. 그런데 신고를 얼마로 했어? 100억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2.8%니까 얼마? 2억 8천만 원? 맞아요? 그러니까 10%만큼 더 냈죠. 얼마? 2,800만 원 더 내는 거 아니야? 더 낸 거죠? 실제로는 이건데 이걸로 신고하면 조금 더 내잖아. 취득세 이거보다 더 내니까. 그죠? 그리고 이걸 얘가 건물 지어서 팔았어요. 그럼 뭐 생각해야 돼? 양도소득세. 자, 실제로 하면 이거 100억에 팔았다. 매매 가격 얼마? 100억. 취득 가격 얼마? 2억 5천. 아니. 취득 가격. 실제로 90억. 그죠? 90억에 지어가지고 100억에 팔았다 이 얘기야. 그럼 매매 차익 얼마? 10억에 대략 22% 해봐. 2억 2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왔을 때 얘기야. 그런데 신고한 대로 해볼까요? 자, 얼마에 팔았어요? 신고한 대로 하면 100억에 팔았죠? 취득할 때 얼마로 신고했어? 100억. 그럼 취득가격 100억이네? 100억에 취득해서 100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매매 차익이 없잖아. 세금 안 내죠? 취득할 때 세금 얼마 더 내고 2,800만 원 취득세 더 내고 양도소득세 이거 안 내는 게 좋겠죠? 10배 이상 안 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건물 짓 때 어떻게 해야 돼? 취득 가격을 부풀려서 취득세 조금 더 내더라도 팔 때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럼 온 국민은 다 알죠? 이 사실을. 여러분만 몰랐나? 공무원도 알아 몰라? 알아? 걔들도 건물 짓 때 이렇게 하니까 뻥튀기해서. 그러면 세금이 탈세가 되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률이야 지금 이거.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라고요? 90억인데 얼마로 들어갔다고 신고를 하면 100억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시장금수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에 뭐라고 했느냐? 네가 100억 들어갔다고 신고를 하면 그 100억의 몇 프로가 90% 이상이 누구한테 지출했느냐 이거야. 거래 상대방이 법인. 얘가 지출한 거 여기 회사는 돈 들어오죠? 그럼 회사 장부에 기재가 되죠? 그럼 확인이 되잖아. 이렇게 몇 프로를 입증이 되면 90% 이상이 입증되면 나머지 짜투리 입증 안 된 거 있죠? 그것까지 그냥 봐주겠다. 100% 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본인이 뭐 했다고 신고를 할 때는 얼마로 신고하든 그거의 몇 프로는 90%가 누구한테 지출했다고요? 예를 들어 건축자재 같은 거 사올 때 누구한테 사왔어? 법인한테 사왔으니까 돈을 여기로 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몇 프로가 입증되면 90% 입증되면 나머지 입증 안 된 거 있죠? 그것까지 합쳐서 취득가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100억으로 신고했는데 80%만 입증했어요. 그럼 80%만 취득가격. 70% 입증하면 70%만 취득가격. 90% 이상을 구하면 입증하면 나머지 100% 다 인정. 이해 가십니까? 얼마로 했던 본인이 뭐를 할 때는 개인이 건물 지어서 취득가격 신고할 때는 본인이 신고한 금액의 몇 프로가 90% 이상이 법인과 거래를 해서 법인 장부에 입증이 된다면 나머지 10% 정도는 개인끼리 세금 계산서 주고받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그냥 다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 자, 561페이지 양가로 3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누가?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이 얼마가 됐던 취득 가격의 몇 프로? 90%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거래 상대방 법인 장부에 따라 뭐가 되면, 입증되면 다음 각각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1번이 뭐냐? 법인 장부로 증명된 거 90% 이상 입증된 거 있죠? 그거에다가 2번은 뭐 입증되지 안 했지만 개인끼리 거래한 거 있죠? 그것도 합쳐서 취득 가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시험에서 지문으로 여러 번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 뭐라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는 경우는 취득 가격 중에 100분의 80 이상을 입증하여야 한다. 아니지. 100분의 얼마? 90 이상, 90% 이상을 입증이 되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도 포함해서 과세 표준으로 인정해 주겠다. 됐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봤어요. 자,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교재는 557쪽 보시면 되고 노트에는 60쪽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객관적인 거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지. 객관적인 거래는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 6가지. 국, 외, 공, 판, 법, 부. 이 6가지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래냐? 그럼 거래일 수도 있고 그런 거래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객관적인 거래냐 물어봤더니 객관적인 거래래. 예. 객관적인 거래니까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로 취득했대. 그럼 뭘로 가?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예? 검증받은 것도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국외공판법 부. 그런데 세무조사를 해서 확인된 금액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지금 크다고 지금? 사실상 취득 가격이 크다. 물어봤죠? 크냐 물어보니까 큰데요? 그러면 가격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하다? 크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정하는데 우선 여기까지만 보고, 자, 객관적인 거래냐 물어봤는데 아니래. 그럼 뭘로 가야 돼?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에 비교해서 큰 걸로 가야죠. 그래서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에 비교했을 때 뭐가 크면, 신고가액이 크면 신고가액이고 시가 표준이 크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야 되겠죠.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건 비교를 요거랑 비교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와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 크냐? 예, 커요. 그럼 뭘로 가? 사실상 그냥 취득 가격. 확인된 금액이 더 뭐예요? 커.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보다 뭐가 커? 확인된 금액이 커.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크냐? 아니요, 이게 큰데요. 그러면 뭘로 가? 확인된 금액으로 간다.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다음, 여기는 신고가액이 크면 무슨 가액? 예, 신고가액으로 갑니다. 아니요, 시가 표준액이 더 큰데요. 그럼 뭘로 가?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순서가 이거란 얘기죠. 다시 한번, 객관적인 거래냐? 그럼 사실상 취득가격. 아닌데요,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 비교. 됐어요? 그럼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사실상 취득가격이 크면 사실상 취득가격이고 세무조사로 나온 금액이 더 크면 세무조사 금액으로 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신고가액이 크면 뭘로 가고?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이 크면 시가 표준액. 이게 줄거리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갑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그죠? 첫 번째 원칙,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 연부로 취득할 때는 무슨 금액으로 알아?
염도금액. 이때 계약금을 보아라. 포함. 이해가세요? 다음. 두 번째, 예외.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예외로 갈 때는 취득 당시 뭘로 하라?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어떨 때? 첫 번째,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어.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두 번째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가액보다 뭐 적게 신고했으면 인정 안 하고 시가 표준액. 이해가세요? 자, 항상 그래서 두 개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걸로 간다. 그 얘기죠. 그런데 특별한 거래, 객관적인 거래,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 이런 경우는 실제로 뭐한 걸로가 사실상 취득가격,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여기 사실상 취득가격은 실제로 상대방한테 준 금액 있죠? 거기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별도로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봐라. 합쳐서 취득가격. 그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 건 첫 번째 1번이 뭐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건 거짓말할 수 없고, 두 번째 외국의 뭐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건 관세가 부과되니까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랬고, 공매나 뭐 경매로 취득하면 공매는 공매가격, 경매는 경락가액, 낙찰가격이죠. 그것이 뭐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그 가격 인정을 해주겠다. 그죠? 판결문, 민사소송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포기각서 이런 거 포함 그러면 안 돼. 그럼 판결문이 아니니까 제외. 그죠? 그리고 법인 장부에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 있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서 검증이 된 취득이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앞 글자만 따서 뭐라고요? 구, 외, 공, 판, 법, 부. 국가로부터 취득, 외국의 수입, 공매, 경매, 판결문, 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검증받은 경우.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럼 여기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인데 이때 보는 시가표준액 알아야죠.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가격이 시가표준액인데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하고 주택은 필수다. 그죠?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여기 토지는 뭐라고?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5월 1일자로 고시가 되는 거고, 토지는 6월 1일자로 고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건축물은 신축 건물 기준 가격에다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누가 시장 군수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격. 이해가세요? 예. 근데 32회 시험에서는 요거 대신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가격, 그래서 틀린 걸로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격이.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표준 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은 어디까지냐 그랬죠? 예, 그래서 노트 62페이지 그리고 기본소 558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상 취득가격하면 거래 상대방한테 실제로 준 돈에다가 발생한 비용을 더하라고 그랬죠. 노트 62쪽인가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실상 취득가격은 여기 취득 시기 기준으로 취득하기 그 이전에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일 직접 준 비용하면 실제로 준 금액, 거래 상대방한테 준 금액에다가 상대방한테 준 건 아니지만 별도로 발생한 다음에 비용이 있으면 밑에 있는 비용을 더해서 취득가격을 하는데, 여기 요거 기억해야죠. 분할해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했다가 일정액을 지급해서 한꺼번에 주면서 일정액을 받았으면 할인받았으면 할인받은 건 빼야죠. 그래서 뭘로 한다? 할인액은 한다?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도 되고, 여기 요 지문을 뭘로 한다?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래도 되겠죠? 예. 그러면 첫 번째, 여기 건설자금,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충당된 공사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취득 가격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 수수료, 취득할 때 건물 짓고 그럴 때 컨설팅 비용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비용도 당연히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취득할 때 거래 상대방한테 준 거 말고 별도로 채무를 떠안는 조건이다. 그럼 그것도, 여러분 경매도요, 경매 조건이 나서 낙찰될 때 얼마에 낙찰되던 낙찰 대금에다가 채무 5천만 원을 부담한다, 이런 조건으로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그럼 낙찰 받은 가격 있죠? 거기다가 채무를 어떻게 더해? 그게 취득 가격이다. 그죠? 자,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팔아서 발생한 손실이 있으면 그것도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팔은 거에서 손해본 거니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농지보존 부담금이나 대체살림 조성비 같은 거 법률에 따라 부과된 거. 여러분, 대체살림 조성비는 뭐야? 내가 임야 가지고 있다고 내 임야인데 내 마음대로 가서 산에 있는 나무를, 오래된 수령된 나무를 내가 잘라버리면 그건 형사 처벌 대상이야. 그죠?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나무를 잘려려면 산림청에 가서 뭐 해야 돼? 허가받아야 돼. 허가받고 너 왜 짓는데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 나무를 베어야 되겠다. 그래서 50그루를 자르겠다. 그래? 그럼 대체 다시 심어라. 예? 자르는 것만큼 또 심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을 부담하라 이거지. 그런 비용 토지 가격에 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6번하고 7번은 나란히 놨어.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 거, 할부이자 연체료, 그죠? 그리고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이 두 가지는 법인만 포함해요. 개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회사로부터 10억에. 근데 분양 가격 말고 별도로 빌트인 조건으로 내가 붙박이 같은 거 설치했다. 그런 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더하라. 취득가격. 이해가세요? 예. 취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취득세는 많이 내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들겠죠. 그죠? 예. 정원 부속 시설물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도 취득 가격에 들어간다. 됐습니까? 예. 다음, 사실상 취득 가격의 특별한 규정.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취득 가격의 특례. 뭐? 분양권. 분양권 전매로 사서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실제로 분양받은 금액보다 뭐가 분양권 살 때 들어간 비용이 적으면 적은 금액으로 세금 내라. 예, 그래야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면 여기까지를 무엇을 분양권을, 그죠?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전매로 취득했다 이거지. 그죠? 아파트 뭐 받았어요? 분양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초 원래 아파트 분양 공급가액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근데 분양권 사기 위해서 실제로 준 건 9억이다. 그러면 10억이 아니라 얼마? 9억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취득세를 조금 내고 나중에 팔 때 매매 차익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을 환수할 수 있겠죠. 그 내용. 다음, 세무조사 통보받은 금액, 예, 기본소 558쪽에 있는 내용이죠. 뭐라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검증받았잖아요. 검증받았으면 인정해주죠. 그런데 검증받은 후에 세무조사 등을 해봤더니 실제로 확인된 거래한 금액이 확인됐는데 확인된 금액이 커. 그러면 확인된 금액으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뭐를 신고를 검증 신고 필증을 받아서 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 신고를 받았거나 세무조사를 하여 통보한 자료나 부동산 거래 신고 결과 확인된 금액이 뭐하면 크면 확인된 금액을 뭘로 한다? 과세 표준으로 한다. 여기 신고 필증을 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가액? 예? 검증된 가격 아니면 이걸 뭐라 그래?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이죠. 이런 금액이 있을지라도 세무조사를 해서 확인된 금액이 크면 확인된 금액으로 취득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마지막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 하나만 더 보죠. 자, 어떤 거? 간주 취득에 대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물을 증축했잖아요. 개수. 그러면 여러분 증축했을 때는 본인이 뭐한 금액? 신고한 금액. 그리고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걸로? 큰 걸로 가죠. 그런데 그걸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죠? 건축물 증축해서는 뭘로 한다?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증가한 가액이 뭔데? 신고한 금액하고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걸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증축해서는 그로 인해서 뭐한 가액? 증가한 가액. 그럼 토지의 지목 변경도 그로 인해서 뭐한 가액? 증가한 거. 선박 등의 구조 변경하는 것도 그로 인해서 뭐한 가액? 증가한 가액. 그런데 문제는 누가? 법인. 법인은 증가한 가액 하면 틀리는 거예요. 법인은 비교하는 게 아니죠. 법인 장부에 기재된 비용 그대로. 시가 표준액보다 비교 안 해요. 그러니까 증가한 가액 그러면 안 돼. 장부에 기재된 비용, 입증된 비용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해가세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규정.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그때 들어간 비용 있죠? 취득가격의 몇 프로 이상이? 90% 이상이 법인과 거래한 걸로 뭐 같으면? 증명이 되면 입증 안 된 금액도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비율이 중요해요. 몇 프로? 90% 이상을 입증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과세 표준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율 들어가죠. 예.